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분위기를 해친다고 밝힌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주장에 대해 공정선거를 위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특히 후보 등록도 안 된 출마자의 자격 박탈 등을 거론한 것은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의 자격 박탈 등을 거론한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김민선 전 이사장이 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김민선 전 이사장은 10일 뉴욕 한인회 퀸즈 캠퍼스에 마련된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플러싱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7일 자정까지며 투표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이 미 이민서비스국과 공동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서비스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해인 다카와 서류미비 성인 추방유해인 다파에 대해 전합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퀸즈 엘머스트 병원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통신회사인 버라이존이 제공하는 노인 혜택 플랜인 라이프라인 서비스는 해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은 최근 버라이존 라이프라인 신청을 한 한인 노인들로부터 전화 비용 청구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버라이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프라인 서비스는 62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전화 비용을 한 달에 $10 정도 감면해주는 시니어 혜택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 재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 플랜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롱김 의원 사무실은 매달 $10 정도 내는 라이프라인 가입 한인 노인들이 재신청을 안 해 일반 플랜으로 변경돼 $60 이상의 고지서를 받고서야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관련 서비스 종료와 재신청 기간 사이에 부과된 일반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롱김 의원 사무실에서는 한인 노인들의 버라이존 라이프라인 가입과 재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격퇴 작전과 관련해 제한적인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력 사용권의 승인을 미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지상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 관련 인사 구출 작전,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작전 등 좀 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질 구출 작전이나 IS 수뇌부 제거 작전처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작전에는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IS 격퇴 작전의 중대한 전략 변화임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 해 3,415명의 미국인이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미 시민권 포기자가 2003년도에 2,999명보다 13.9%가 늘어난 3,415명에 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집계가 이뤄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 재무부 집계에는 시민권 포기 원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2010년에 발표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 따라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의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고객 중 5만 달러, 하나로 약 5,5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사람들의 정보를 미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시민권 포기를 선택하면서 2010년도 이후 미 시민권 포기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제프리 레커 미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0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릴 적절한 시점으로 올해 6월을 제시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금리 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레커 총재는 놀랄만한 데이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10일 장중 종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세계 증권시장 최초로 종가 기준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 주식은 장중 한때 122.15달러에 거래됐으며 전날 종가보다 1.92%가 높은 122.0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종가로 애플 시가총액은 7,107억 4천만 달러, 한화로 781조 8,900억 원입니다.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를 넘은 것은 세계 증권시장 사상 최초입니다. 한편 최근 애플은 8,500만 달러, 한화로 9,351억 원을 투자해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제이보다 남쪽에 있는 몬터레이 카운티에 들어서며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뿐만 아니라 6만 가구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맨해튼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최근 5년 새 평균 26%가 올랐습니다. 2013년 맨해튼에서 95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는 평균 32%가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맨해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부동산 구매 때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도록 한 규정과 다른 어떤 투자처보다도 맨해튼의 부동산이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된 음식 섭취에 대한 유해성 경고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최고 영양 관련 자문기구인 식사지침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음식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을 위험 영양소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심장병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은 영양학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